중국 경제의 기반이자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초위기에 몰렸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제1위인 기업마저도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초위의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시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중국 내 최대 부동산 기업인 미국이안,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국이안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2021년 말에 중국 내 상위권 부동산 기업인 헝다, 그러니까 에버그란데의 디폴트로 관련 기업 대부분이 유동성 부족으로 지금까지 허덕이는 가운데 미국이안마저 디폴트가 확정되면 이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시저널에 이어서 미국이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된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두 종의 이자 2,250만 달러를 갚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안은 디폴트 통지 전에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2026년과 2030년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두 채권의 가격은 달러당 8센트 미만으로 급락을 했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미국이안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시장은 디폴트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홍콩 증시에서 미국이안 지주사 주가는 전일 16% 급락을 했고요. 상하이와 이 선전 증시에서도 가격 제한폭까지 폭락하면서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미국이안은 이 헝다 디폴트 이후에 중국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개발 지원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 부각된 업체인데요. 지난해만 전국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서 중국 내 최대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컨설팅사인 CLIC가 지난해 12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안은 2022년까지 6년 연속 중국 신규 주택 판매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를 겪으면서 미국이안의 월간 계약 물량은 올해 6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 3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1992년 양보창 회장이 이 광둥성 포산에서 설립했던 이 미국이안은 헝다, 완커와 함께 중국 3대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통합니다. 양 회장은 지난 3월 1일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완전히 경영에 손을 뗐고요. 둘째 딸 양후이안에게 회사 지분 70%를 양도하면서 경영권을 승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비중이 엄청난 미국이안의 디폴트 위기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내 거대 부동산 개발 회사의 자금 경색은 올해 초 단기 반등 이후에 중국 주택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헝다그룹과 순학차이나홀딩스를 포함한 수십 개의 중국 개발 업체가 지난 2년 동안 채권 및 기타 금융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중국 전역의 주택 구매자들을 놀라게 했고 사실상 중국 경제를 깊은 침체에 빠뜨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거대 기업의 몰락이 가져올 후유증입니다. 온다증권의 수석시장 분석가인 에드워드 모야는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미국이안이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에서 신뢰 위기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의 자금 위기가 단기간에 중국 주택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냉각시키는지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말 이후에 헝다와 순학차이나홀딩스 등 여러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에 직면했을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바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지표의 악화 또한 뚜렷합니다. 중국 부동산 정보 CRIC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7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3,054억 3천만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1% 감소했습니다. 올 6월과 비교해도 33.5% 줄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미분양 상업용 부동산 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이 중에서 미분양 신규 주택 면적은 18%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국의 100대 도시의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가격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고요.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는데도 거래가 부진했다라고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중수연구원이 지난 2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도 아주 차갑습니다. 10일 북경상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7월 부동산 경매 시장은 유찰률 상승, 낙찰 가격 하락, 거래 성사 부진의 3대 특징을 보였습니다. 7월 중국 최대 경매 플랫폼인 알리경매 매물로 나온 152채 주택 가운데 90채가 낙찰됐는데 유찰률이 무려 40.8%나 됩니다. 이 중 평가액보다 높게 낙찰된 주택은 7채 그쳤고 4채는 평가액으로 거래됐고요. 88%인 79채가 평가액을 밑돈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평가액이 2억 4,6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8억 정도 되는 베이징의 한 단독 호화주택인 리공은 평가액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졌음에도 두 차례 경매가 모두 유찰돼서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찰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택 경매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대출 금리나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세제 혜택 같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 당국도 현재 내수 부진 속에서 부동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 당국도 이 부동산 위기를 해결할 마땅한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거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올해 지방정부들의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27% 감소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번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3일 중국 신문망은 부동산 시장 연구 조사 기관인 중수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1월에서 7월 중국 300개 도시의 토지 매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4대 일선 도시의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고 중소도시인 3, 4선 도시들의 감소율은 30%에 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할 만큼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유 토지 판매가 줄어들면 지방정부 재정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중국 지방정부들의 국유 토지 판매 수입은 6조 6,854억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1,207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보다 23.3%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 띵크탱크인 중국 거시경제포럼이 지난 6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대표 집필했던 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소 유샤오강 교수는 중국의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5가지 20%가 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유 토지 매각 수입 20% 감소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산층 자산의 70%가 묶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도 강조해 오던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문구까지 삭제를 하면서 이 부동산 경기 부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국에 대한 신뢰도 사라졌고 또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대 기업들의 디폴트 위기는 이제 지방정부들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국 경제의 근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위기를 시진핑은 어떻게 넘기려 할까요?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